예, 마켓 주민입니다. 시장의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반도체,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 대란 속에 오늘 어버브 반도체 집중 분석합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그러게요. 차량용 반도체, PCB 공급 부족 사태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재준 이사님,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좀 시기가 계속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반도체의 이 사용 분야,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를 함에 따라서 이 공급이 점차적으로 이제 좀 공급량이 늘어나고 수요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원래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죠. 반도체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용 PCB가 현재 대란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의 후공정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서는 PCB에 대한 공급망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지금 시장에서도 이런 시급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반도체 패키징 업계에 따르면은 고사양 칩 패키지에 쓰이는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최근 PCB에 대한 물량 확보 기간이 기존에는 1개월 정도가 소요 기간이 걸렸다면은 현재는 6배가 증가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린 만큼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수급에 대한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이제 반도체 업계들이 램프업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PCB 공급 업체와 그리고 점차적으로 제품 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자동차 칩 부족 현상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5월이나 6월부터는 완화되면서 정상적으로 이 수급이 맞춰질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차를 못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체 가운데 특별히 이제 어버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좀 분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어버브 반도체는 어떤 회사인가요? 어버브 반도체는 국내 몇 안 되는 펜리스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2006년에 이제 매그나 반도칩에서 AP 사업 부분이 이제 분사가 되었죠. 제품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 시스템 온칩,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IC, 센서, 다양한 디스크릿 반도체까지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주력 제품인 MCU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이제 200억 불, 약 22조 원으로 모든 전기 전자 부품에 이제 한 개씩 이상 적용되는 핵심 전자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는 이제 백색 가전, TV, 모바일, 소형 가전, MCU 등 400여 가지의 다양한 가전, 전자 제품에 이제 MCU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터치 센서, 앰비언트 라이트 센서 등 센서 사업이랑 각종 드라이브 IC를 개발 공급하고 있고 주력 제품은 8비트, 32비트 MCU입니다. 신성장 동력으로 모터, 파워 제어, BLE, SoC 제품까지 MCU 기술을 활용한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국내, 중국, 최근 몇 년 동안은 유럽, 인도 시장까지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팹 리스 업체입니다. 팹은 이제 공장이 없는 설계하고 또 생산을 주문하고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가 변리사님을 모시는 이유는 특별히 이 기업이 어떤 기술력이나 강점이나 특허나 이런 걸 가지고 있나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어버브 반도체가 가진 기술력, 그 강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어버브 반도체는 다른 펜리스 기업에서 갖기 좀 어려운 프로브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생산 라인을 오창 본사에 확보하였고요. 이 프로브 테스트는 후공정에서 칩을 걸러내는 역할을, 파이널 테스트는 조립 후 출하 직전에 패키지 칩의 정상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원가 절감을 좀 수행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제 강점이 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각종 아날로그 IP의 자체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기존의 다른 펜리스들은 이제 파운드리의 IP를 좀 활용하는 것과 다르게 경쟁력 그리고 이제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블루투스 저전력 신기술을 개발을 하여서 차세대 무선 솔루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걸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이 인기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따라 수요를 보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제 IoT, 웨어러블, 정부의 비대면 의료 정책에 따라서 휴대용 의료기기 시장의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신 고성능 아날로그 디지털 IP 기술을 개발하는 유망한 스타트업 업체들을 투자를 해서 펜립스 연합을 구성하였고 전략적으로 기술 저변을 확대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또 그동안에는 가정용, 가전용 MCU만 주력하였는데 최근에 이제 차량용 MCU로도 진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무래도 현대차의 반도체 공급 부족에 맞물려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일 텐데 이제 라이다용 주차 보조용 MCU 개발은 이미 완료하였고 차량용 범용 MCU는 2년 내 출시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다용 MCU는 이제 차간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주는 MCU인데 지난해 4분기에 출시하였고요. 최대 200m까지 센싱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내선 규격을 최근에 모두 통과하였고 주차 보조용 PAS MCU는 최근 국제과제로 개발에 완료하였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제품 개발, 기술 개발 등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팹리스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만 하고 생산은 다른 쪽에 이제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회사는 생산도 하고 말씀하신 거 보면 검사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군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어버브 반도체는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거는 주차 보조용 이런 거 이제 개발을 또 완료했고요. 주로 어떤 회사의 반도체 이 MCU를 납품을 하고 있나요, 이사님? 네, 일단 앞서 전장용 관련된 부분은 네. 이제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이 애드업 될 수 있는 부분 매출인데 네. 현재 상황에 있었을 때에 대한 공급사를 살펴보면은 국내 6개사, 해외 6개사가 있습니다. 14년간의 이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에서 세계 4위라는 이 강자의 칭호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의 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다는 게 좀 역량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6개의 그 기업을 살펴보면은 삼성전자, LG전자, 위니아, 오성전자, 쿠쿠전자, 위닉스. 그래서 백색 가전, 모바일 가전 이쪽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중국 고객사가 많습니다. 미디아, 그다음에 샤오미, 레노버가 중국 고객사고요. 미국에는 유니버셜 일렉트로닉스, 그다음에 EU에는 유럽 가전사, 그리고 일본에는 현재 샤프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전자 회사들에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전장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발을 해서 또 이제 하는 거군요. 보면 실리콘웍스나 이런 쪽도 비슷한 좀 느낌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경민 변리사님, 어버브 반도체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검색된 특허는 총 473개고요. 네. 그중에서 206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는 359개, 미국에 102개 검색이 되고 기타 나라에 한두 개씩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간 출원 수는 기복이 좀 다소 있지만 20개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출원되는 기술 분야는 이제 컴퓨터, 데이터 처리, 그리고 신호 기술 부분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접 센서, 터치 패널, MCU와 같은 완제품부터 소자들의 세세한 기능 구현, 원가 절감 방식, 질감이나 보상 회로, 변환 회로 등 세부적인 기술 요소에 대해서도 특허가 어느 정도는 잘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데이터 처리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특허 동향을 살펴보면 매년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이는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분야에서 주요 출원인은 삼성전자, 한국전자, 애트리, 통신연구원, LG전자, LG디스플레이 등이 있겠고, 인텔이 우리나라 출원 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에 중국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집적 회로 관련된 특허 출원이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중국이 관련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버브 반도체의 특허 수는 현재 이제 아까 이 주요 출원인들에 비하면은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특허의 중요성은 알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특허들이 많이 출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특허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결국 적지는 않다, 이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또 반도체 집적 회로의 경우 반드시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집적 회로 배치 설계를 신지식재산권으로 이제 보호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배치 설계를 등록을 하면 바로 발생을 하고 10년간 이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특허만으로는 이 펜리서치의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네. 그다음 말씀하신 삼성전자나 LG, 애트리 이런 쪽하고는 이제
기업의 사이즈 자체가 다르니까요. 단순하게 개수로만 비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분야에 어떻게 연구를 하고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하고 주가를 좀 얘기할 텐데요. 이사님, 작년에 보니까 연간 실적은 잘 냈는데 보니까 4분기에 실적이 조금 이익단도 좀 줄어들고 주춤했네요. 실적 체크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연간 단위로 좀 살펴봤었을 네. 때는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매출액이 15% 정도씩 계속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 영업이익을 봤었을 때는 2018년에서 19년에서 78억에서 139억으로 80%가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19년에서 20년까지는 대략 영업이익이 20% 증가를 했습니다. 이 실적에 대한 꾸준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증가 요인은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이 MCU 부분에서 꾸준하게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 성장성과 안정적인 수익성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2020년 4분기에 일시적으로 비용을 좀 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털었다면 뭐 용어로서는 빅베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4분기 일부의 비용을 좀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관 투자자에서 증권사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커버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컨센은 없네요. 예, 컨센 자체는 나오진 않는데 지금 갖고 있는 기존에 있었던 MCU에 대한 매출이 일정 부분 캐시카우 역할이 충분히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MCU에 대한 추가적으로 이 매출이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상치를 봤었을 때는 예상치는 나오진 않지만 현재 지금 상황을 봤었을 때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2020년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을 봤었을 때는 지금 당기 순이익이 140억이 나왔는데 PR 수지 현재 한 25배 수준 정도가 됩니다. 네.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용으로 들어가는 부분들까지 했었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해 실적을 25배니까 보통은 이제 앞으로 나올 이익을 가지고 이제 PR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분 뭐 감안한다고 하면 이익이 추세대로 더 난다고 하면 배수는 좀 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 멀티플은요. 주가 수준은 어떻습니까? 이제 지난 월요일 날 25%가 급등을 했네요. 좀 쉬다가 갭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주가 부분 좀 판단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슈적인 부분으로 해서 주가가 오버슈팅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이 쇼티디에 대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코나와 아이오닉에서도 가동 중단이 나타나고 있고 TSMC도 정전 사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로 현재 올라갔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은 이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것은 이 가격 상승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같은 경우 가격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사업에서에 대한 꾸준한 실적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안정적인 메리트가 있고 멀티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는 최근에 수급은 좋지 않습니다. 개인이 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주가가 5일선을 이탈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러나 중장기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15,000원 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부분이 결국은 이동평균선에서는 21선과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상단 부분으로 기술적 부분으로 또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대응 전략은 15,000원 선에서는 좀 매수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보시고 목표가 타겟 프라이스는 24,000원 정도까지를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000원은 이게 몇 배 정도 배수를 주신 겁니까? 일단 일단 지금의 신규 매출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멀티플을 한 20% 더 업사이드를 시켜가지고 한 30배 정도까지를 현재 부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매출로 갔었을 때는 20에서 25배 정도의 적정 멀티플을 받는 게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 신규적인 부분이고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 밸류에 대한 부분으로 멀티플을 더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배까지는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반도체는 뭐 지금 빼놓을 수 없는 섹터고요. 그 가운데 소부장 또 비메모리 주목되죠. DB하이텍 어버브 반도체, 실리콘웍스 다 주목하고 있는 기업인데 오늘은 어버브 반도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